이어서 화학적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어요. 지금까지 설명한 물에 있는 그런 물질들을 다시 이제 화학적으로 설명하면 어떻게 되냐 이런 얘기고요. 다른 스토리가 아니라 물리적인 스토리, 화학적인 스토리로 나눠서 한번 설명해보자. 이제 무기물이 만들어내는 물의 특성, 이온의 양으로 결정되겠죠. 무기물, 제 금속 이온들 많이 녹아 있고요. 샘물에. 그러면 이온들 중에서 어, H 플러스의 농도에 의존하는 음, 또 수산이온과 수소이온의 B에 의존하는 pH 산성도가 어떻게 되고 알카리 수준이 얼마나 되느냐. 전기 전도도 앞에 설명한 바와 같이 이온이 많을 때는 전기를 더 잘 통하고 이온이 적을 때는 전기를 잘 안 통하니까 그런 화학적 특성. 경도, 어, 물에 많이 녹아있는 금속 이온 중에서 칼슘 이온과 마그네슘 이온의 총량, 그것이 비누를 얼마나 잘 물에서 거품을 내게 하느냐, 녹여내느냐의 기준이 된다고 했고, 단물은 그 이온의 양이 적기 때문에 비누가 잘 녹고, 그 이온이 많을 경우 금속 이온 효과 때문에 비누가 잘 녹지 못해서 센 물이라 부른다. 그다음에 용존산소, 산소의 양은 얼마나 되느냐? 산소가 많으면 산소의 양이 어떤 부유물이 있을 때 그것을 썩혀서 분해해서 이제 쉽게 없앨 수 있는 양이 있고, 산소가 부족하면은 번식했던 박테리아 같은 게 한꺼번에 죽어가지고 물고기가 살 수 없는, 뭐 산소가 없어가지고 살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것이 썩은 물인데, 결국 산소의 양이 이제 화학적 특징, 무기물에 대한 특징 중에 큰 역할을 하겠습니다. 유기물, 총 유기물이 얼마나 되느냐? 그 유기물을 분해하려면은 산소가 얼마나 필요하냐? 음, 그래서 이제 화학적 산소 요구량과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화학적 산소 요구량은 산화제 어떤 산소를 넣어서 분해할 때 어떤 물질을 산소가 얼마 정도 필요하냐. 또 미생물, 세균이나 뭐 곰팡이 이런 것을 분해할 때 얼마나 산소가 걔네들이 살기 위해서 얼마나 산소가 필요하냐. 음, 이게 부유물하고 관계된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가지고 물의 특성을, 이 물이 어떤 수준의 물인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물에 주로 녹아있는 이온들을 보면 음, 칼슘, 마그네슘, 나트륨, 칼륨이 주고요. 또 이제 일부에 뭐 물의 해리로 나오니까 H 플러스 수소이온, 읍이온은 탄산이온, 황산이온, 염소이온, 질산이온, 인산, 그다음에 수산이온들이 주로 녹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온의 수준을 측정할 때는 이온 크로마토그래피, 원자 흑광법, 발색법 등으로 이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온의 양이 어, 굉장히 많아지면 밀도가 높아지고 또 밀도가 높아지면은 뭐 잘 뜨겠죠. 바닷물에서 사람이 부력이 더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물의 그 밀도가 높기 때문이죠. 어, 담수에 비해서 물의 밀도가 높은데 그 이온의 양이 상당히 많게 되는 겁니다. 이 중에서 나트륨, 칼슘, 마그네슘 양이 이제 많아지면서 짠물이 되는 겁니다. 자, 물의 해리, 화학적 특성 중에서 순수한 물,
물이 H2O인데 여기서 H가 하나 떨어져서 한쪽으로 이동해서 하나 두 개의 H2O가 있는데 이 중에 어, 하나의 수소가 떨어져서 이쪽으로 간다 하면은 지금 현재 왼쪽에는 수소를 세 개를 가진 분자가 됐죠. 그래서 이것은 수소가 전자 없이 가서 이렇게 양이온이 됐고요. 양이온이 됐고 수소 전자 없이 수소만 잃은 쪽의 물은 이렇게 OH- 음이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H3O 플러스 이 이온을 히드로니움 이온 OH-를 하이드록사이드 이온, 우리가 스산 이온, 히드로늄 이온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물은 이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고요. 이 자동적으로 나누어지는 것은 이제 자동적 해리, 물의 해리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해리. 얼만큼이냐? 10의 마이너스 7승몰만큼 10의 마이너스 7승몰만큼 자동적으로 물이 이렇게 해리되어 있다. 늘상 순수한 물만 받아놔도 일부의 이온이 플러스 마이너스 성격을 띤 이온들이 존재하는데 그 양은 1대1이기 때문에 중성을 유지하지만 1대1의 양으로 존재한다. 그래서 수소 이온의 양만 결정해도 요만큼 있다. 10의 마이너스 7승몰만큼. 그래서 요때가 중성이다. 요만큼 있을 때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H 플러스나 H3O 플러스는 같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것으로. 더 많은 양의 물 위에 결국은 H2O 위에 H 플러스가 있는 것 같은 거죠. 그냥 일반적으로 그 용매가 대부분 물이기 때문에 물 위에 있는 이것은 이것과 동일한 것으로 여겨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양이 얼마냐? 이거의 이 양이 얼마냐가 결국 pH로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산성도가 얼마냐? 이거 양이 산이냐, 염기냐, 혹은 약산이냐, 강산이냐, 뭐 이런 얘기 나오죠. 그래서 산이라는 물질을 물에 섞으면 뭐 산이 이게 계속 늘어나는 거고, 염기라는 것을 섞으면 OH가 물에 늘어나게 되죠. 자, 약산의 염이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약산은 뭐 대표적인 약산을 우리가 초산 COH 얘를 약산을 화면 보세요. 물에 넣으면은 CH3COO 마이너스 하고 H3O 플러스 이런 게 생기는 거죠, 지금. 그래서 얘가 물속에 늘어나기 때문에 이건 산이 되는데 약산의 염인 이건 산이고 얘, 얘는 이제 염기가 되는데 짝염기가 되는데 약산의 염 하면 이 약산의 염 CH3COO 마이너스하고 이렇게 금속 이온하고 합쳐진 거를 약산의 염이라고 합니다. 솔트. 이게 염이다. 이온 화합물이죠. 솔트란 이온 화합물. 자, 이것을 물에 섞으면 얘는 해리를 하게 되고요. 분해.
약산의 염은 무조건 100% 해리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은 다시 오른쪽 우위를 상단을 보아주세요. 자, 왼쪽 상단 얘를 물속에 넣었다. 그러면 CH3CO- 그 다음에 Na 플러스 이렇게 되고요. 얘는 다시 약산의 짝 염기이기 때문에 약산의 짝염기는 강염기입니다. 얘는 물에서 액체를 떼가지고 들어가고 플러스 물에 있는 H를 떼갔으니까 OH-가 남아요. 그래서 약산의 예, 짝염기의 얘로 물에 넣으면 이 물이 얘가 OH-가 늘어나서 OH-가 늘어나면서 염기성의 물이 됩니다. 그래서 pH란 뭐냐? pH는 수소이온 농도다. 뭐 했죠? 수소이온 농도다. 그래서 이 pH를 중성이 10의 마이너스 7승몰이라고 있는데, 그럼 이것을 이제 간단하게 표시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상용로고 이걸 한 것을 우리가 pH로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요 h 대신에 마이너스 로그 10의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로그 10의 1은 0이기 때문에 이거는 마이너스 로그 10의 마이너스 7만 남죠. 그래서 이 7을 앞으로 빼면은 결국 이것은 7이 됩니다. 7. 그래서 pH 7은 중성이다. 순수한물 pH는 중성이다. pH가 7보다 작으면 산성이다. pH가 7보다 크면 염기성이다. 이렇게 우리가 구분하고 있습니다. 결국 7보다 작다는 이야기는 어떻게 되죠?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뭐 이런 식이 되겠죠. 6이라면은 그러면 이게 훨씬 농도가 높은 거니까 H 플러스 양이 많다는 얘기고 7보다 크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H 플러스 양이 적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H 플러스가 적은 만큼 OH 마이너스가 많은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이 pH를 가지고 산성도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물에 있는 탄산,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물로 녹아들면 탄산이 되는데요. 늘상 대기와 평형을 이루고 있는 물은 이산화탄소의 용해에 의해 pH가 7이 아닌 5.67이다. 6 이하로 떨어진다. CO2와 H2O가 만나면 탄산이 될 수 있고요. 탄산은 다시 이렇게 H 플러스를 내고 중탄산 이온으로 나누어진다. 이 중탄산 이온은 다시 H와 탄산 이온으로 다시 나누어질 수 있죠. 그러니까 탄산 이온은 두 개의 H 플러스를 낼 수 있는 그런 산이다. 결국 이산화탄소가 녹아있는 물은 pH가 7 이상 될 수가 없다. 다른 산성 요인
산을 넣어주지 않는 한 7을 넘지 않는다. 자, 생명 현상은 이 pH 수소연 농도에 매우 민감하게 작동합니다. 대부분 살아있는 세포는 pH 변화에 매우 민감하고 생명체의 체액은 완충력으로 되어 있어서 pH 변화를 어느 정도 완충할 수 있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pH는 단백질, 아미노산의 형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체에서 중요 역할을 하는 것이 효소인데 효소가 대부분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단백질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pH 변화는 생명 현상에 매우 중요한 일이 되고요. 우리 주변에서 아주 순수한 물이 이제 7이라면은 사람 몸에 있는 이제 체액, 혈액은 약 알칼리 7.3 정도는 약 알칼리다. 알칼리로는 바닷물도 알칼리,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저기 세제 중에서 강력한 세제들 집에 있는 뭐 그다음에 표백제 이런 것들이 이제 알칼리고요. 우리가 주변에서 늘상 접하는 것들 뭐 소변, 블랙커피, 빗물 다 산성, 또 강산성으로 4 정도 가면 토마토 주스, 우리는 비니거, 식초나 와인, 그 다음에 맥주, 콜라, 탄산음료들은 다 pH가 3 정도 되고, 우리 위산, 가스트릭 위산이나 레몬 주스는 2에서 3 사이의 산성을 나타냅니다. 자, 용존산소, 생물학적 특성을 나타내는 용존산소죠. 물속에 용해되어 있는 산소를 부를 때 이렇게 부릅니다. 물속에 용해되어 있는 산소. 유기물을 분해하는 미생물의 대사가 왕성하면 산소가 감소하게 되고요. 이것이 지나치게 감소해서 산소가 없어질 경우 거기서 정체되면서 물이 다른 생물까지 물고기도 살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놓은 물이 아주 오염이 심각한 물이 되는 거죠. 유기물이 이제 대사가 왕성하면 산소가 감소하고 광합성하는 생물체 조류 식물에서는 산소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수생생물 중에서 약간의 존재하는 수생생물이 있는 물은 되게 깨끗한데요. 문제는 이 수생생물의 숫자가 늘어나서 그것이 사체가 되고 그걸 썩히는데 산소가 다시 소모되게 되면은 이제 물이 탁해지는 겁니다. 산소를 늘리는 방법은 늘리는 방법은 계속 이렇게 막 바람개비 같이 물을 거품을 내거나 공기랑 막 섞어주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에어레이션 그래서 공기를 물로 들어가게끔 텀벙텀벙 공기하고 섞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산소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어장이나 어디 가보면은 물을 막 이렇게 풍차처럼 해가지고 막 돌리고 있는데 그것은 산소 양을 늘리기 위한 그런 방법이다. 어, 이제 우리 몸과 관련해서 물은 체중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고 1에서 2% 손실 시 갈증을 유발한다. 그래서 2% 손실할 때 갈증을 유발하니까 2%라는 음료는 바로 이 갈증을 나타내는 척도로 벤치마킹 한 거죠. 5% 이상 소실되면 혼수 상태가 오고 20%의 물이 빠져나가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평균적으로 물을 먹지 않고 생존할 수 있는 기간은 7일 정도이고 우리 생존은 7에서 10일 정도 가능하다고 하고요. 보통 하루에 사람들이 섭취하는 물은 약 2리터 정도가 필요한데 몸 안에는 물의 균형이 있어서 일정한 물의 양을 유지하는데 나가는 양이 그렇다면 2리터 정도 된다는 거죠. 호흡할 때 수증기로 나가는 게 약 600ml 정도, 피부 증발 500ml, 대소변으로 1400ml 정도 나간다. 그러면 약 2500ml 정도 나가는데 몸 안에서 대사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생기는 물이 또한 500ml 되기 때문에 한 2리터 정도 섭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생도들 뭐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물의 배출량이 많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물의 양을 더 섭취하게 되고 어, 내가 가만히 있지 않고 보통 사람보다 더 운동하고 하기 때문에 수분 소실이 많을 경우에는
한 3시간에 한번 소변을 300에서 500ml 정도 보는 정도로 물을 마시면 적당한 양이 되는 겁니다. 물론 물이 더 들어간다고 해서 몸에 남아있는 건 아니고 대부분의 양은 이제 배출하게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마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우리 지구상에 있는 수자원, 물은 크게 해수, 어, 빙하, 지표수, 지하수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먼저 해수부터 보면 바닷물, 바닷물. 어, 물질 순환과 에너지 이동의 기본 장소가 이제 바다인데 평균 염도는 3.5% 정도, 염분이 3.5% 정도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아,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물의 염분의 한 70배 정도를 갖고 있으니까 이제 바닷물을 먹지 못하는 거고, 바닷물을 지금 걸러서 먹는 역삼투 방법, 바닷물을 거꾸로 이제 이온만 남기고 반토막을 통해서 담수처럼 70배라는 것을 이제 걸러내는 방식으로 물을 분리해서 먹는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어떤 기계적으로. 그러나 이제 많은 양, 배 같은 데서 하는데 경제적으로 이 기술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 이제. 다만 이제 배나 어디서 이제 장거리 항해 때는 이 방법을 사용합니다. 또 이제 부담 물이 많은 것이 빙하인데 물이 고체 상태로 존재하죠. 얼음 상태로. 가장 많은 담수. 이제 해수의 반대말이 담수인데 sea water의 반대가 fresh water고요. 지구면의 약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빙하면이 남극의 그 10% 중에 85%가 남극에 있고 그린랜드 11%, 기타 4% 정도고요. 빙하가 모두 녹으면 약 66m 정도의 해수면이 상승할 거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세 번째 지하수인데 딱 밑에 있는 거죠. 집 표면에 내린 빗물은 지하로 침투하거나 땅 위를 흐르는 사이에 일부는 증발하고 일부는 토양으로 침투해서 물 안에 이제 저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하수는 식물에 의해 이용되고 오염되지 않은 마지막 물이긴 한데요. 이 물에는 광물질이 용해돼서 경도가 높다. 즉 에, 샘물에 이제 그 흙이나 바위를 이렇게 통과하면서 그 안에 있는 금속 이온을 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물을 광천수, 즉 금속 이온이 많은 물을 광천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수온의 변동이 적고 온도의 변도가 적고 미생물이 거의 없고 탁도가 낮아서 음용수로 아주 적당한 거죠. 그런데 한번 오염되면 지표수 오염보다 더 심각하다. 왜? 미생물이나 이런 것이 정화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기 때문에 미생물이 없어서 정화하는데 되게 오래 걸리기 때문에 지하수의 오염이 더 위험한 것이죠. 지하수도 흐름을 갖고 있는데 얕은 곳은 100에서 20년, 깊은 곳에서는 10,000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 이제 지표수, 우리가 이제 보고 사는 담수인데 지표면을 흐르는 하천이나 저수지, 호수의 물을 우리가 지표수라고 부릅니다. 유기질이 많고 유기물이 많고 방물질의 함량은 적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들하고 곁에 있기 때문에 오염물질에 노출 가능성은 크고 현재는 이제 상수 급수원으로 많이 사용되고 위험성은 수인성 물에서 자라는 어떤 전염병 세균에 의한 전염병 우려가 높다. 이 지표수는 다시 하천, 호소, 저수지 이렇게 물로 나눌 수 있겠죠. 하천은 이제 육상에서 바다로 흘러가는 이제 경로가 되고 이것들이 이제 가두어서 음용수, 생활하수, 농업용수, 수력 발전 등에 이용하고 있고 이 하천을 통해서 이제 어떤 토사 운반을 해서 지형의 변화가 유발되는 그런 원인이 되고 있고요. 호소, 레이크죠. 지표수와 지하수의 유입으로 생성되는 갇힌 공간이 되고
유속이 거의 없는 정체 수역 공간을 말하는데 결국 하천보다는 체류시간이 길고 어, 자체 정화 능력은 하청보다 낮기 때문에 한번 오염되면 이제 정화하기가 힘든 장소가 되겠습니다. 저수지는 댐 건설에 의한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물을 가둔 시설이 되고요. 수량 확보, 홍수 조절, 전력 생산, 용수 공급용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구의 물 보존량은 100만 톤을 기준으로 하면 1386백만 톤이라고 하고요. 그 중에서 97.5%가 바닷물입니다. 97.5%가 바닷물이고 담수는 그 중에서 2.5%밖에 안 된다. 그 2.5% 중에 대부분이 이제 빙하이고 우리가 사용하는 지하수나 하천, 호수는 그보다 엄청 작은 양, 1%가 안 되는 양을 가지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물 부족 국가에 속한다는 얘기를 듣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형 자체가 어, 올드한 지형이에요. 지각 변화가 일어난 지 오래된 지역. 어, 오랜 세월을 보낸 지형이기 때문에 지하의 물 담을 공간이 매우 부족한 그런 상태의 에, 지질 상태다. 그래서 이제 그릇으로 치면 접시와 같은 그릇이라 1년 강수량은 적지 않은 양인데 그것을 이제 땅이 담고 있지를 못해서 모두 다 바다로 흘려 보내는 바람에 물 부족 국가에 속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물을 좀 아껴 쓰자 하는 캠페인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물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간략하나마 훑어봤고 여러분들하고 물에 대한 논의를 끝내고 화학적으로는 이제 이 이후에는 물 용매로서의 물 다른 것이 물에 섞였을 때 어떤 성질 변화가 있는지 이런 화학에서 다루는 용매로서의 물 결국 물에 뭘로 섞였을 때 용액이 된 상태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현재의 물의 상태에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